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문재인 표를 통해서 의 그 범죄 아주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검찰 발표에 의해서 추진을 해줄 것. 주도의 총리 선출 그리고 과도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또 이제 분명히 어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걸 이제 야3당도 이제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야3당의 소위 말해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저희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총리를 만들자 빨리. 새로운 총리를 빨리 세워야 한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대통령이 없 그러는 거예요. 뭐 물론 기대감입니다만은 본인이 하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지금 황교안 총리 빨리 국회에 추천한 총리를 내세우자. 그걸 이제 오늘 야당 차는 이것 중에 하나가 어제만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추진하자고 하면은 약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 공소를 발표를 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도 이제 공모를 했다. 피해자라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지역구에 지역 주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의 친박과 비박 사이에 있는 분들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친박이나 낀박들도 이제 탄핵까지 스피디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검찰 발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일단은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할 수밖에 없는 재단의 이름, 그러니까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라는 단어를 써갖고 재단을 만들라라는 얘기까지 지시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 입장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일주일도 전부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사실 고 탄핵이 부결되게 되면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 아니냐를 제기했는데 이젠 그런 우려를 제기할 단계가 넘어섰다고 오늘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면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간 지점에서 협의가 반드시 예. 새누리 저는 야 2당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명의 새누리당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다 가결되고 예. 그런 측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추천이 돼야지 않겠느냐. 김황식 전 총리라든가 예. 진 네. 전 부총리 뭐 이런 분들 정도가 거론이 되지 나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거부감이 없으시면서 보수층도 그래 그 정도면 뭐 이게 5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잠시 뭐 맡아 기울어진 것 같으면 어느 당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정의당도 또 만만치 않은 또 예.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지분이 있고 또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이렇게 교집합을 만드는 역할 그것이 지금 이제 3당 대표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이 매우 시끌시끌합니다. 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이 소위 공모 관계에 있다, 즉 공범이라는 게 검찰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대통령이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권한 외에는 다 내려놓고 물러나시는 게 맞다. 자, 지금 두 분인데 경기지사 그리고 하나는 비박계 의원 두 분이 이제 오늘 모임을 가지셨는데 소위 말하는 그 선도 탈당을 이제 이번 주에 하실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여러 뭉텅이로 나가는 하나의 촉발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예. 아까 제가 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한 20명 정도의 이제 남아있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과 합해가지고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어서 결국 나중에 다 모여가 되죠. 그건 그때 얘기고요. 또 약 현재 의원이 이제 대통령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 그러니까 비박 말고는 모든 국민과 야권 그리고 새누리당 내 비박들 모두가 탄핵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 검찰 수사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조사까지 받겠다고 본인 말로 대국민 고 교수님, 이거 좀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아니 됩니까?
공정성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 수사를 믿는다는 것인가요? 예. 지금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예. 검찰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하자면은 대통령의 편에 들어서서 쭉 수사를 한 검찰의 공정성 문제를 오히려 야권이라든가 국민들이 제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100만 촛불 집회 이런 민심을 보고 검찰도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그동안의 공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그러한 일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경우 검찰 자체의 존립이 우려스럽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독심을 먹고 이런 강경 이런 수단을 내놨는데 강경 어떤 결정을 내놨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고 제가 저 대통령이- 변호인의 말에서 읽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모진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럼 탄핵하시려면 탄핵을 하십시오. 네, 정확한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예. 유영하 변호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예. 탄핵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이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검찰에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유영하 변호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소환에 당분간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 주요 핵심 피의자 3명의 바로 그 공소장에 같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피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아니 아예 말이 네.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가 더 한 단계 더 나간 표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로 얼마 전 이전에 나왔던 표현들인 예, 건데 예.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아주 만약의 경우 200명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결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현재 9명의 헌재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의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게 나름대로 중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역사 속에서 쫓겨난 대통령으로 기록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중요한 건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뽑아준 대통령인데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 살 길을 도모하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건지에 대한 판단은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이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마지막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충정 자체를 도대체 이런 의견을 옆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누군지 최재겸 민정수석이 들어오고 나셔갖고서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 옆에서 민정수석으로 역할을 보자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체포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언하는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유영하 변호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을 거며 그렇게 분명히 또 얘기했죠. 예. 특검도 뭐 그렇겠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본인 말씀을 사실 뒤집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국민 약속인데 예. 이거는 결국은 뭐 강대강 이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재판이 나기 전까지는 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뭐 죄를 예. 물을 수는 없는 거니까 피의자 신분이나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마 유영하 변호인이 저게 박 대통령의 뜻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도 법적으로 가보자. 뭐 탄핵하려면 탄핵하고 나를 기소는 뭐 안 되는 거니까. 예. 뭐 퇴임 이후에 기소하니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여간 그리고. 끝까지 법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걸 천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더 크게 촛불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더 과격하게 하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뭐 알아서들 해보세요라는 이런 스탠스를 보인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런 또 다른 불상사까지 정말 원하고 그것도 전략에 넣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오늘 그 유영하 변호인의 저 발언은 정말 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유영하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이 예, 예. 엊그저께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대면 조사든 서면 조사인지는 뭐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했으라고 보는데 지금 검찰 수사 기소 발표가 나자마자 응하지 않겠다. 뭐 사실은 유영하 변호인이 그때 이야기할 때도 서면 조사에다 방점을 두는 것이고 또 최소한으로만 하겠다.
말하자면 앞으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까지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조사는 특검 하나로 이렇게 응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뜻을 비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예. 과연 특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올 경우 어떤 국면전환의 그런 여권 또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 결집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또 26일 날 있을 촛불이라든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런 국민의 압박 또 정치권의 압박을 과연 대통령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 지금은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박 대통령과 그 참모진의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데 또 대변인 그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이쯤 되면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뉴스 시간 하면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잠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더 얘기 나눠보고 세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